자, 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대학에서 1학년 때 배우는 미분 적분학에 대한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미분 적분학의 개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미분 적분학을 보통 2학기 또는 3학기에 대해서 걸쳐서 배우는데 첫 학기는 미분 적분학의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학을 배우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학을 배우죠. 이 시리즈는 이제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학에 대한 것을 하고 오늘 미분 적분학의 개요는 바로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학의 개요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 적분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이제 고급 수학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분 적분학은 이공계에서는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공계 또 문과에서는 경제학 같은 경제학을 하려면은 미분 적분학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건데, 이거는 17세기 때 만들어졌죠. 뉴턴이 독립적으로 또 라이프니츠가 독립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미분 적분학은 그런데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미분 적분학은 미분학과 적분학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미분학과 적분학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분야인데, 이제 적분학에서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아주 쉬운 방법이 발견이 돼서 이제 미분 적분학이 이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미분 적분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미분 적분학은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어떤 걸 다룰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함수로 다루죠. 특히 이 정의역이 실수 구간인 이 함수, 이 정의역이 실수 구간, 이 x축에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서 이 함수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제 함수로 해석해서 이제 함수로 다루는 경향이 이제 수학에서 있는데, 미분 적분학은 이 함수를 아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보면은, 자, 미분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분학은 실수 구간에 주어진 어떤 이 함수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이 실수간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x0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자, 이것을 어떻게 찾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찾죠. 자, x형 근방에서 이 어떤 점을 취하면, x형 점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그 근방에서 이렇게 취하면 여기서의 이 함수값과 그다음 x형에서의 이 함수값, 두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것의 이제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 빼기 x형, 그 x의 변화율 분의 y의 변화율, 여기는 fx고 여기는 fx0이니까 fx 빼기 fx0, 이게 이제 구간 x0, x에서 f의 평균 변화율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에서 x가 x0에 도달은 안 하는데
아주 가깝게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 값이 어느 값에 수렴을 하는가, 이 값이 그 수렴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x 빼기 x0 fx 빼기 fx0, 이것이 x가 x0에 다가갈 때 수렴을 하면 그 수렴 값을 우리가 리미트 x, 자 이렇게 붙여서 이런 극한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게 존재하면, 이게 x가 x0으로 접근할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게 존재하면 우리가 이것이 존재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f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극한 개념, 이제 극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학이라는 것은 이 극한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는 이제 차츰차츰 나중에 정확한 것을 보고, 이 극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 평균 변화율이 x가 x0으로 접근할 때 어떤 값으로 가게 되면 x가 x0에 도달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x가 x0에 가까이 다가갈 때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가면은 이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면 f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m을 이제 f'이라고 쓰죠. 이게 존재할 때 자, f'이라고 쓰는 것은 만약에 이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미분 가능하면,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한데, 그런데 이 함수가 주어진 모든 구간에서 다 미분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각 점에서 이 순간 변화율을 찾을 수가 있는데, f가 이제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f'x가 이 순간 변화율인 각 점에서 이 순간 변화율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인 f', 이거는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되는 이제 함수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f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미분에서 유도가 된, 미분 가능할 때 f에서 유도가 된, 그래서 유도 함수인데 u자를 빼고 도함수라고 부르죠. 자, 미분법은 바로 이제 미분 가능하고 바로 이 도함수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도함수를 왜 공부를 하느냐? 원래 함수 f를 잘 알기 위해서 이 도함수를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도함수를 알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함수 값이 여기가 0보다 크면 그 x형 근방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함수는 증가하겠죠. fx는 이게 증가 함수가 되죠. 만약에 x0에서 f'x 이게 감소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f는 이 구간에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 부호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증가한가 감소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함수를 알면은 원리 함수의 이 변화량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미분 가능이면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유도된 함수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또 미분 가능이면 다시 이 도함수를 도함수의 도함수 이것을 우리가 f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f의 이계 도함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계 도함수가 또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이것을 우리가 세개 또는 이제 이것을 또는 이렇게 f 지수 부분에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이렇게 나타내죠. 이거는 f의 이제 3계 도함수. 또 3계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또 4계 도함수를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도함수를 알면은 f의 그 변화량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f의 이계 도함수를 알면은 또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점에서 x0에서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것은 자, f'이 증가함수라는 말입니다. f'이 증가함수라는 것은 f'은 원래 f의 그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f'이 증가함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그러려면은 이제 원래 함수가 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죠. 즉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함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거죠. 이러면 y는 fx는 아래로 볼록. 또는 이제 x0에서 이게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말은 f'이 이 도함수가 감소함수라는 말이고 도함수가 감소함수라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리 함수의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 원리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 이것이 위로 볼록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이 f 함수의 이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분 이제 함수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가 미분을 해서 점점점 더 좋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분법에서 아주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가 테일러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테일러 정리는 이제 함수 f가 뭐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 3계도 함수 그래서 충분히 미분 가능할 때 그래서 막 n계도 함수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좀 근방에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x형 근방에서 자, x형 빼기 c, x형 더하기 c 여기에서 이제 f가 충분히 미분 가능하면 fx가 이제 fx형 상수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f 프라임 x형
x 빼기 x0 1차, 2차는 2 팩토리얼의 f2 프라임 x0 x 빼기 x0의 제곱 쭉 이렇게 해서 n차, n 프라임은 f n번 미분 가능한 거 x 빼기 x0의 n 제곱. 자, 이거는 이제 다항 함수인데 이거하고 이 함수가 굉장히 비슷해진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함수는 이게 이제 무한히 뻗어나갔을 때 n이 무한대로 뻗어나갔을 때 이 거듭제곱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거듭제곱수는 이렇게 다항 함수의 극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말을 해주고 있죠. f가 어떤 모든 함수가 이 함수가 무한히 미분 가능하면 x형 근방에서 이 함수를 다항 함수의 극한으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분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리를 알려줍니다. 이 정도가 이제 미분법의 이야기죠. 뭐 더 자세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대략적인 얼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적분법은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실수 구간 A, B 구간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fx.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고 싶냐면은 이 영역, 이것의 넓이 여기 A. 자, A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AB fx dx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정의로 이렇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제 말로는 이제 구간 AB에서 f의 이제 정적분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우리가 넓이라고 했는데 이 넓이는 양의 값만 되는 게 아니라 음의 값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넓이를 b의 넓이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면 ab fx dx라고 쓰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음수값입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x축에 위에 영역이 놓아 있기 때문에 양수값인데 이쪽은 이제 음수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A, B 구간에서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넓이를 찾는데 자, 이 영역에서는 양수값 여기도 이 넓이에 양수를 취하고 이 영역에서는 이 넓이에 음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x축보다 밑에 부분은 이제 음수 넓이가 이제 음수가 되고 x축보다 위에 부분은 이제 양수로 해서 넓이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f의 정적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왜 이 정적분을 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것을 또 이게 왜 중요한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정적분을 알면 이 넓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정적분의 목표가 뭐냐면은 저것을 알면은 우리가 곡선분의
이제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선분의 길이는 A, B 이 길이는 우리가 자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잴 수가 있습니다. 뭐 표준적인 자가 있어서 길이를 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선분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분 이렇게 돼 있는 것에 길이를 어떻게 잴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을 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앞에서 정의했던 정적분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렇죠. 이제 뉴턴하고 라이브니츠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출발해서 우리가 좀 더 연장을 했는데, 이 곡선분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달린다고 이렇게 봅시다.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이 선분을 따라서 달리는데, 단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을 줘서 이제 앞으로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이건 플러스, 이제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이 자동차의 속력을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죠. 속력, 우리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갈 때 그 속력, 단 여기서 속력이 스칼라인데 음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은 양의 속력인데 뒤로 가면은 음의 속력에서 이제 양의 속력도 잴 수 있고 음의 속력도 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라면, 자, 이게 이제 시간인데, 자, 시간이 A 시간에서 B 시간까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여기 속력을 Y축으로 잡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즉 이 부분이 이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 움직인 거리니까 바로 이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잴 수가 있죠. 이게 이 곡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정적분을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선분이 아니라 곡선분의 길이를 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배우는 이제 다변수에 대한 미분적분학에서는 이것을 갖다는 더 일반화시키면 곡선분이 아니라 이제 곡면의 넓이도 이제 이 미분적분학 이론으로 곡면의 넓이도 잴 수가 있습니다.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 곡면의 넓이도 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일변수 대상에 대해서 이제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잴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이제 이유가 이 곡선의 길이를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가 이 넓이가 곡선의 길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넓이의 계산. 자, 이것을
이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 얘기, 아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야기인데, 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거죠. 자, A, B 이 구간을 갖다가는 뭐 n등분을 한번 해보자. n등분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각 등분에서 이 영역을 이렇게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이 넓이 구하는 것에 이제 큰 쪽을 이렇게, 자, 이것을 한번 하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는 각 이제 구간이 직사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이제 함수값으로 알 수 있고 밑변의 길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 뭐다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것을 n등분을 했으니까 n등분을 해서 여기가 이제 t0, 여기가 t1, t2, 뭐 t3, 그래서 여기가 이제 tn.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큰 값을 잡았는데, 큰 값이든 작은 값이든 그냥 대략 이제 이렇게 되죠. i번째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뭐 i는 1부터 n까지 i번째 계산을 해보면은 밑변의 길이는 b-a분의, 아니,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죠.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함수값 f 뭐 ti, 이걸 계산을 하면은 대략 이 비슷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n을 갖다가는 이 조각을 점점점 더 세밀하게 내보면, n을 갖다가는 굉장히 크게 내보면은 이 값이 점점점 이 값에 가까워진다 하는 게 이제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는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아이디어로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별 진전이 없었는데, 자, 17세기에 뉴턴이 아주 새로운 것을 증명을 해버립니다.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아주 새로운 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 자, 이 넓이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정리가 바로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분학과 적분학이 이제 합해지는데, 자, 우리 그 적분, 저 넓이를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a, b, 이게 이제 연소함수인데, 자, 여기서 a, b, fx, dx, 이것이 fb 빼기 fa다. 여기서 f는 a, b에서 이걸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을 때니까 이거 먼저 씁시다. 자, f가 a, b에서 r로 가는 이게 연속이고,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이것의 도함수가 스몰 f일 때,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a, b, fx, dx, 자, 이 넓이가 바로 구해진다. 뭐다? fp 빼기 fa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넓이를 알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그런데 어떻다?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온다. FB 빼기 FA. 단 이 함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 원래 함수, 이것의 원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함수만 알고 있으면 이 정적분이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기본 정리라는 고유명사를 줬습니다. 수학에서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가진 정리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미분 적분학에서 기본 정리는 바로 이 정리.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